네,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 2020년 6월 13일에 보았던 이 시험, 11로 문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기 1에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이 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랬어요. 이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일단은 오늘 이 이원익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외울 거예요. 이원익의 별표.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곡물이 각급 관청에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지화되었다. 이 말을 이어보면 방납의 폐단이네요. 그렇죠? 예, 공납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방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그랬어요. 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이원익이 나오고 방납의 폐단이 나오면은 이거는 대동법입니다.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광해군 때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죠. 근데 대동법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동법이 아니라 선해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선해의 법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는 이 청 있죠, 청. 이 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전에 한번 답이었었는데요. 2015년 지방직 9급에서는 이 같은 사료가 나오고 이 청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대통법의 이름이 선해법이었기 때문에 이 청은 선해청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선해청.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그랬는데 이 왕도 물어볼 수 있어요. 어느 왕입니까? 광해군이죠. 사실 광해군 즉위년에 바로 이제 시행한 것이 바로 이 대동법이에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대동법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법이 실시된 후 현물징수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이 현물징수라는 것은 어떻게 징수하지 않는 거를 현물징수라고 그래요. 대동법은 현물징수 방식에서 미포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세 가지의 공납의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대동법은 이 상공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별공과 진상은 그 이전 그대로 그냥 현물징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때문에 현물징수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별공과 진상을 무시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중요하죠.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다. 요거는 맞습니다. 디귿번 과세 기준을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꿨다 그랬는데 이제 가호 단위 뭐 이걸 갖다 이렇게 어렵게도 쓰지만은 집집마다 부과하던 방식 그러죠. 그렇죠? 집집마다 부과하던 방식에서 나중에는 토지 결수로 바꾼 거죠. 토지 결수로 바꾸어서는 결국 1결당 미곡 몇 도예요? 1결당 미곡 몇 도? 12도죠. 12도. 예. 요 구체적인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예. 디귿번도 맞네요. 리을번에 보시면은 풍용의 정도에 따라 조세액수를 조정했다 그랬는데 이 대동법과 풍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풍용의 정도에 따라 조세액수를 조정하는 거. 그래서 풍년에는 많이 받고 흉년에는 조금 받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데요. 세종 때 실시했던 공법의 일부인 거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대동법이 아닙니다. 그냥 니은 디귿 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이 문제 계기로 해서 우리가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문장이 있어요. 좀 길더라도 같이 한번 써보세요. 이 법은 광해군 즉위년 이원익 이 사람이 외우자고 그랬죠? 예.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먼저 경기도에서 시험 삼아 실시되었다. 이 문장은요. 뭐 수능, 지방직, 국가직 할 것 없이
참 여러 번 나왔었고 지난번 2018년도에 소방에서도 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소방 시험 보는 날인데요. 이제 문제가 나오겠네요. 예. 요게 이제 주어지잖아요. 예. 요렇게 사료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답이 뭔가예요. 답이. 일단은 우리 아까 이 대동법을 실시한 관청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답이 되기도 하는데 보이십니까? 예. 선해청이 답이 될 때도 있고 두 번째 답, answer 2 어떤 것이 또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주 많이 나오는 답을 일단 외워두시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죠?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우세요. 예. 선해청이 답이 될 수도 있고 공인이 답이 될 수가 있다. 물론 경기도를 이 자료에서 빼면 경기도가 답이 될 때도 있고요. 광해군이 답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anyway 우리는 이 법, 여기서도 이제 이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동법은 보통 이제 이 법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밑줄 쳐서 보통 시험에 내는데 그때 요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 대동법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익을 꼭 외우세요. 12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유물들이 발견되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예. 이 덧눌 예. 신석기 전기톡이네요. 빗살무늬 톡이 신석기 중기톡이네요. 뭐 신석기네요 전체적으로. 예.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다. 예.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볼게요.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등을 사용했다.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플러스 거푸집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철기 시대죠.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사용했다.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그랬는데 고인돌 돌돌 돌널무덤 그죠? 그래서 아예 고인돌 널무덤 이렇게 외우자 그랬는데요. 요거는 청동기겠죠? 그 다음에 공주석장 유적과 청원 두루봉 동굴. 뭐 이 동굴 유적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구석기입니다. 이 두 개 다 구석기고요. 또 갈돌과 갈판 등 간석기. 요게 바로 신석기네요. 이건 좀 쉽다 문제가. 그죠? 예. 넘어가시고요. 13번에 보세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제 나라 문제인데요. 딱 저는 이 첫 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은역정월 이것만 해도 벌써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은역정월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은역은 중국의 역법입니다. 한나라가 쓰던 그런 역법인데 은역정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념으로 친다면 이게 바로 12월이에요. 12월. 근데 원래 원문은 은역정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역정월 12월에 영고가 있죠. 영고. 예. 부여의 제천행사 바로 영고인데 부영고는 12월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근데 12월이라 나오지 않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그 원문 그대로 은역정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부여입니다. 옳지 않은 거 지금 고르고 있는 건데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했다.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르네요. 상처 입혔을 때 상해였을 때 곡식으로 배상하는 이런 거는 고조선의 8조법에 있었죠. 그죠? 이게 답이 1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도둑질하면 12배 배상하는 거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 거 또 간음하거나 투기하면 사형하는 거 이건 모두가 다 부여죠. 그래서 이제 부여에 이걸 사조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도둑질하면 12배 배상하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노비로 삼는 거 또 간음해도 죽이고 투기도 죽이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여의 사조목이라고 합니다. 부여의 사조목. 근데 부여의 사조목의 오답은 종종 이렇게 고조선의 8조법에서 나와요. 이건 나의 패턴이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보세요. 보기에 글을 쓴 인물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같은 입장이라면은 뭐 같은 학문의 계열, 같은 학문의 경향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읽어보시죠.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에서 다수의 차이는 인정이 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비슷한데 이 맨 끝에 정확한 표현이 있네요. 그죠?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거의 같게 발전을 했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편적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런 우리나라 역사에 이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역사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 우리나라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말한 걸까요? 예. 백남운입니다. 백남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1번에 민족 정신을 강조하여 우리의 고유한 특색과 전통을 찾았다. 와, 너무 포괄적인 표현 아닙니까? 1번은 누구일까요? 일단은 이렇게 민족 정신을 말한다면 이거 자체가 일단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1920년대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신채호, 박은식 이런 분들을 들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민족 정신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분히 이거는 박은식을 겨냥하고 쓴 문장입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신채호와 박은식은 1920년대 민족주의 역사학자인데 이들의 사학을 계승했다면 이들이 이제 20년대라면 이들의 사학을 계승한 건 30년대인데요. 30년대 조선학 운동 했던 분들에게 쓰는 문장이 바로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신채호와 박은식의 사학을 계승했다. 이건 30년대 조선학 운동이에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문일평, 안재홍, 정인보 뭐 이런 분들이죠. 세 번째, 역사학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문헌고증을 중시했대요. 문헌고증, 실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증사학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진단학회 만들기도 하고 했던 실증사학.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병도, 손진태. 네 번째,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위에서도 벌써 발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좁버렸네. 발전 과정을 사회 경제사학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그랬는데 사회 경제사학 이게 바로 딱 백남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남운의 사학을 굳이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사회 경제사학이고 두 번째로는 유물사관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출에서 사회 경제사학의 관점 또는 유물사관의 관점,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이미 다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마르크스주의 역사 이렇게 표현을 마르크스죠, 그죠? 예. 마르크스주의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다 백남운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마르크스라는 표현을 쓰긴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있죠. 사회경제사학과 유물사관 이 부분이 백남운에 잘 어울리는 수식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보시면요. 보기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었대요. 신라에서 첫 번째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만든 건 누구예요? 이제 버풍왕이죠. 버풍왕. 세기로 치면은 6세기네요. 6세기. 그 다음에 니은번 가야.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됐대요. 대가야가 멸망이 된 거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이 됐는데요.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된 거 562년이죠. 562년이면 일단 요것도 6세기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요. 가야이긴 하지만은 신라를 기준으로 해놓으면은 기억과 니은을 구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진흥왕 때죠. 그럼 일단 기억과 니은 중에서 뭐가 먼저겠어요? 집업진이니까 기억이 먼저이겠죠. 그렇죠? 요거 둘의 관계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디귿번에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대요.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낸 사람은 누구예요? 미천왕이죠. 미천왕. 사실 정확하게 313년이긴 한데요. 예, 미천왕입니다. 삼이원소. 요거는 4세기죠. 이건 세기가 크게 차이가 나네요. 리을번 수도인 한성이 함락이 되고 왕이 죽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대요. 수도인 한성이 함락이 된 것은 이
백제 계로왕이 북위에 국서를 잘못 보냈다가 장수왕을 자극을 해가지고 생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죽었대요. 여기서 죽은 왕은 누굴까요? 계로왕이죠? 네. 계로왕의 다른 이름은 부여경입니다. 부여경. 그래서 계로왕은 우리가 경 이렇게도 읽고 계로 이렇게도 읽어요. 그래서 경계로죠. 경계로. 경계로. 네. 도읍을 옹진으로 옮겼다는 건 그 아들이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문주왕이 했겠죠. 몇 년도인가요? 이게 475년 옹사찌오. 옹사찌오 475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는 5세기네요. 그래서 4세기 하나, 5세기 하나, 그 6세기는 기억 니은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예. 16번 또 보세요. 복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딱 봐도 벌써 신문왕이네 뭐. 그렇죠? 예.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아, 대나무로 피리 만들었대. 예, 이거는 만파시적 설화아니에요. 만파시적 설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왕 이러면서 참 벌써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대나무로 피리 만들었다. 만파시적 설화. 근데 계속 보시면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그랬는데요. 아주 그게 영험한 피리이기 때문에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갔대요. 이건 분명히 이제 외구가 물러갔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날씨가 개며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이를 여기다 앞버렸네. 이게 너무하다. 이 너무하네. 그죠? 네. 근데 보통은 이 맨 마지막 문장은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 평온해졌다까지 또는 병이 나았다 이러고 끝나는 사료들도 꽤 많이 있어요. anyway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신문왕에게 맞추려면 1번은 노급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노급을 폐지시킨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노급 부활을 이제 분명히 이제 신문왕은 아닌데 굳이 맞는 왕으로 찾아본다면 경덕왕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구조 오수경을 설치했다. 근데 답은 2번인데요. 구조 오소경, 구소상 십정 모두가 다 신문왕이 주도했죠. 그죠? 구조 오소경, 구소상 십정. 예. 정전지급은 요거는 성덕왕 때 일개죠. 성덕왕. 고구려 부운동 지원했다는 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 거예요?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고구려가 다시 살아나려고 그래. 근데 그때쯤에 당나라의 배신을 당하고 나서 아이쿠야 내 형제를 죽였구나 이래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의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그걸 도와준다. 이건 다른 말로 안승을 금마저로 옮겨서 보덕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죠? 보덕국의 왕으로 만들어줬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했어요? 예, 신문왕이 했죠. 아니 신문왕이 아니라 문무왕이 했죠. 문무왕. 됐어요. 그럼 답이 2번이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 문제네요. 예.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그랬는데 조선은 자주국 이렇게 이제 1조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일소조규라고도 하죠. 강화도 조약. 예. 1876년. 이거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1576년 이후 사건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네요. 예. 이 만동묘가 7번 맞아볼까요? 예. 조선의 연해 도서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예. 해안 측량권이죠. 예. 일본의 만동묘가 철폐되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만동묘 철폐는 흥선대원군이 한 거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이 대원군 자체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집권을 했었죠. 근데 강화도 조약은 76년이니까 그 이전이네요. 벌써 일본 자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한다면 이 만동묘 철폐는 요거는 1865년이에요. 예,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게 대원군 집권 기간이라는 걸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 이번 요 재밌는데 요 최근에도 요 편이 나왔었어요. 이범륜이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이 되었대요. 북간도 쪽으로 이제 파견이 된 것인데 이범륜은 이제 간도 시찰원이었다가 나중에 간도 관리사가 되었거든요. 간도 시찰원으로 먼저 파견이 되었다가 한 단계 높아져서 간도 관리사가 되었는데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이 된 건 1902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1903년에 간도 관리사가 되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일제강점기 전이죠. 통리기무하문이 설치가 되었다. 통리기무하문은 이제 개화를 하기 위한 그런 관청인데 요거는 1880년이죠. 이건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 영남 유생들이 만인서를 올렸다 그랬는데 1880년 1881년이 있을 때 1880년 말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11월, 12월. 11월에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월에 바로 통리기무하문이 설치가 되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아주 개화의 적극적인 상징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화 1번 조선책략, 개화 2번 통리기무하문. 그러니까 1880년 말은 개화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881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개화를 반대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상소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남 만인소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만인소는 몇 년도인 거예요? 이거는 1881년도인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요. 네, 18번 보시죠. 보기에 조선시대 사건을 시간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게 뭐 워낙에 이것도 기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에요. 예. 김효사와 요거는 조광조가 당한 그런 사건인데 왕으로 치면 언제예요? 중종이죠, 중종. 을묘여변은 요거는 명종 때죠. 계유정난은 세조 때는 아니죠. 이제 계유정난으로 반대 세력을 숙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왕으로 치면 단종이에요. 15세기 단종. 무오사와 갑자사와 이 두 개의 사화는 모두가 다 연산군 때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단종.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쉽네, 그죠? 디귿이 제일 먼저 나온 거는 3번 뺏기 없습니다. 그런데요, 좀 뭐 자세하게 보죠. 네. 김효사화는 중종 때인데 정확하게는 1519년입니다. 을미여변은 1555년이죠. 을사사화가 1545년이고요. 그렇죠? 예. 을사사화는 1545년이고 을미여변은 1555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유정난 이 단종 때인데 이건 정확하게는 1453년이고요. 무사와 갑자사화 이 두 사화가 모두 연산군 때이긴 한데 이게 이제 살짝 세기가 넘어가요. 요거는 15세기 말이고 이건 16세기 초이고 그렇거든요. 이 무사화는 1498년이에요. 정말로 15세기 말 중에 말이네요. 네, 19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패전개혁안 12개 주 중 일부이다. 이 중 갑오개혁에 반영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패전개혁안 12개 주 중에서 갑오개혁에 반영된 거. 이건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패전개혁 12조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그쵸. 너 왜 탐관오리 부양하니? 라고 물었더니 뭔가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지, 칠평과 잡공, 토지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탐관오리 부양하지 탐관오리가 좋아서 부양하냐 그랬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외우면 참 좋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노지, 칠평과 잡 여기까지가 이게 패전개혁 12조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갑오개혁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노지, 칠평과 잡 이제 보겠습니다. 무명의 잡다한 세금을 일체 거두지 않는다. 이게 바로 노지, 칠평과 잡의 이 잡세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라는 게 바로 이 토지개혁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 토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만 주장을 했었어요. 니은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외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이것도 패전개혁안에 있긴 하지만은 외와 통하는 자 징벌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패전개혁 안에만 있지 갑오개혁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 갑오개혁 자체가 친일 개혁인데 어떻게 외와 통하는 자 엄중히 징벌이 있겠어요.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재혼을 허용한다 그랬는데 재혼이라는 단어와 뭐 개가 또는 제가 뭐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과가 있죠. 과 이게 바로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리을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노지 7평과 잡 한번 해보세요. 노지 7평과 잡 또 나올 겁니다.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마지막 문제. 복의 독립운동 단체 결성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결성 시기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어쨌거나 이것도 연도를 외우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흐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를 빨리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의용대. 일단 조선의용대는 누가 만들었나요? 실제 뭐 문제 풀 때에는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아도 되지만 조선의용대는 누가 만들었어요?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들었다고 해도 괜찮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었다고 해도 괜찮죠. 이 둘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조선의용대 자체는 1938년에 만들어졌죠. 니은번 의열단. 의열단의 이제 주된 활동은 1920년부터 26년까지지만은 의열단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거는 1919년입니다. 김원봉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참의부. 이거 참 중요한데, 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참의부를 아시려면은, 이번 통의부라는 거 있거든요. 통의부. 이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자유시 참변으로 아주 어렵게 모았던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거의 뭐 다 죽고 나서 압록강 위쪽에서 통의부라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요. 다시 일어나 보자는 거죠. 이게 통의부가 1922년에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가 이제 둘로 일단은 갈라져요. 임시정부 편이냐 아니냐. 그래서 임시정부 편이 갈라져서 나온 것이 바로 참의부이고, 우린 싫다는 데가 바로 이 정의부예요. 그래서 이제 참의부가 제대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정의부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예 따로 하나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민부인데 그 자유참변에서 살아남은 그런 독립운동 단체들 또 이제 대종교 계통 특별히 이제 김좌진 계통이 만든 것이 바로 신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삼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참의부는 몇 년도예요? 1923년입니다.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이제 항일 비밀결사인데 대한광복회는 1915년입니다. 예. 요거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조선국권회복단이 있었는데 그것도 1915년이고 그 바로 앞에 대한독립의군부 그건 1912년이죠. 근후에 신간해와 같은 해에 생기고 같은 해에 없어졌으니까 192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리을이 제일 먼저 있네요. 그죠? 1910년대. 10년대가 두 개가 있네요. 리을, 리은. 으로 순서되어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그죠? 답이 4번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다음 시험 준비 위해서 꼭 한번 복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